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폭군 동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183년 황건역을 상대로 성전을 거듭하던 노심이 자풍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서 소환 나갑니다. 동탁이 대신 중랑장으로서 임명됩니다. 그러나 황건역에게 패배하여 면직이 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 대충 싸웠다는 말도 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해 매우 속상했다는 기록이 나오므로 그냥 증것이 맞는 듯 합니다. 삼국지 5서 상견전에 따르면 장원은 조서를 보내 부하 동탁을 상관으로 불렀으나 동탁은 역작을 피우며 한참 만에야 도착했습니다. 특히 상관이 장군을 우습게 불손하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장군에서 창군사로 종군하던 있던 성결은 동탁이 평소 무리하고 이 사람을 가볍게 여기며 반란 재앙을 받고도 몇 년이나 지나도 공을 세우지 못한 듯하다. 군인을 무시하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니 절대 잘못되면 안 된다고 장원에게 말했습니다. 장원은 강적과 동탁의 관계로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동탁은 장원과 같이 미양에서 변정과 한수를 방해했지만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11월 동탁이 포원과 같이 분전하여 변장 등을 격퇴하였습니다. 이후 동탁은 장원의 명령으로 3만의 병력을 받아 선령의 강족을 정벌하지만 변장과 한수를 치료하려간 불신이 내가 유중성에서 보건당 끊기를 바람에 패퇴하였습니다. 결국 동탁도 선령강에서 강족에게 보호이 당합니다. 이에 동탁은 식량이 떨어지지만 물고기를 잠든 채 강에서 빠져나가고 도정의 하천을 막아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과시키고 나서 제방을 무너뜨립니다. 이에 강종은 물이 깊어 추격을 못해 통탁은 성취없이 무사히 기원했습니다. 저장이 보낸 6군 중 5군은 모두 패배했지만 오직 동탁의 군대만이 무사했습니다. 이 공로로 동탁은 진정군 태양태우로 부흥해지고 시급천호를 받습니다. 병주 사사이자 직근모 정원이 예비되었습니다. 정원 보아 가운데 주부했던 여포를 효해 정원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원이 군대마저 흡사하여 엄청난 세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원소 등 경쟁자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하자 동탁은 가문을 이유로 사공유용을 면직시키고 대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유로 승진합니다. 그 뒤에 동탁은 한 달도 안 되어 소재를 피하여 황농왕으로 강등시킨데 이를 뒤어 곧바로 이유로 시켜서 유협의 어머니 양회왕의 보호자였던 효인 왕을 죽인 책임을 물어 소재의 모후 영사 황후 하씨를 함께 시해하고 진유왕으로 옹립시켰습니다. 동탁의 포함이 크게 시행인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순찰중의 양성에서 주민들이 지신제를 지내는 것을 보자 거기에 있던 남자들을 도둑질하고 쉬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여자와 제사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가에서 도적배들을 소탕하고 오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신비어 궁예나 공조에까지 실험을 하며 함부로 박해하거나 강간까지 하였습니다. 영사 황후 하씨의 실신을 영지가 묻힌 문등에 묻었는데 그 틈을 타서 문등에 있던 부장품과 보물들 모두 도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만행을 참다 못한 오부가 동탁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몄지만 실패하여 처형되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조조도 황률의 실보도를 빌려 동탁 암살을 모여다 실패하여 달아났던 여러가 나오지만 이런 청사에 없는 창작물입니다. 또한 한해 태수 안강도 이에 반발해 수도 군방의 병력을 배치한 뒤 동탁을 공격할 기회를 늘었습니다.
그러나 동탁은 자신의 병력을 강을 건너는 것으로 눈속이 완뒤 몰래 제 형님을 왕강거리 배우고는 급사하고 대가하여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저기 190년 각지의 제후가 원서를 문제로 반탁 연합군을 소집하였습니다. 항원영에 등 곽태 등의 백파적이 봉기하여 규모만 자그마치 10만 명이었습니다. 반통탁 연합군까지 일어나자 동탁은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동탁은 하프로 한복, 유대, 공주, 장막 등의 제후들을 정거했던 주비의 오경 원소의 숙부인 태국의 원소의 형인 태복 원기 두 집안의 사람 50명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반통탁 연합군이 막상 모여놓고서는 동탁을 치는 것을 꺼려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저저 보신 등이 그나마 동탁을 치려다가 봤지만 동탁은 사형을 꺼내 저저와 보신을 밀어버렸습니다. 한편 성캔도 반통탁 연합군에 가담하고 원수를 향하러 들어가는 형식을 취해 서기 192년에 하나까지 이르렀으나 성캔도의 사형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군대를 수습하였습니다. 동탁은 성결을 마저 돌아내기 위해 호진과 여포를 파괴해 성결이 있는 랑인성을 공격했으나 호진과 여포 등의 반목으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든든한 물자 지원을 등에 얻은 성결의 반격을 받아 패하였습니다. 도의 환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원설이 원가던 남양분 광모적 구도에서 거백은 이래 성세는 36개 현 약 36만원 한 200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는 거대한 검역이었습니다. 나가인이 있는 수도권 하남군 성세 20여 개 현 약 30만 호에 170만 명이었으며 당시 인구가 집정된 연주, 예주, 기주, 주요 공 인구가 최대 70만에서 120만 명 정도였습니다. 웬만한 공고 이상 곳을 합쳐진 셈입니다. 심지어 오늘 확인되는 초반 전체 인구가 서로 늘어났던 인구가 일 수 있다고 하나 약 100만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저가 행주를 정벌하고 신야해를 포함하여 남녀간의 민법회를 분리해 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신설을 했습니다. 영천의 대소의 이민이나 예주의 총사 이연처럼 바람군의 편에서는 이들을 생포하지 하였습니다. 기름소재에 튀겨 죽이며 학살을 벌였습니다. 동탁은 성결이 용지를 꺼려 이걸 보내 화친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동탁을 좋아하는 성격이 오히려 권력을 주며 동시에 감옥을 열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동탁은 장엄천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양표, 황한, 순상, 오경, 주비 등이 여러가지 문제들을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양표와 황한, 순상을 인정시켜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도덕은 모자로 섬유로 감동시켜버렸습니다. 오경과 주비는 목을 벤 뒤에 곧바로 천도를 강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포에게는 후한 역대 황제와 후비들의 눈물을 파서 보물을 덕고로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공경 대부들의 무덤마저 덕고를 했습니다. 그의 군사들은 백성들의 무덤까지 덕고를 해버렸습니다. 또한 기병 5,000명을 보내 낙양의 보호도를 붙잡아 모조리 반신력 등 이런 깃발을 이마에 꽂고 참수한 뒤 그때 최선을 월세 천대병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낙양은 그야말로 수도해봐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도인 낙양은 불태운 뒤 군사에 기지화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낙양에 집권하며 하나의 선조의 집결한 연합군과 대치하였습니다. 동탁은 문서와 축제하나 성격에게 크게 피하고 말았습니다. 낙양 입성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낙양은 이미 흑폐진 상태였습니다. 동탁은 동원을 탄해 우보를 배치하여 대치시키고 장하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탁을 최고시키기 위해 문친 반동탁 여야권은 나날이 대립이 심해져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온솔과 공동체의 변화가 홍성철의 동생 공산으로 지휘관이 손길을 보자고 상하 온솔 공부에서 온솔군의 추앙에 의해 공산을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성kel은 이후 전투를 전격준단하고 이에 따라 여야권도 자연스럽게 해제됐습니다. 동탁은 형제를 데리고 장안으로 몰착하여 푸른 덕에 금 장식을 두는 수레를 탔습니다. 이름이 마치 천자와 같았습니다. 어우 동민을 자장군을 삼고 조카 동항을 중군 도의로 삼으니 종족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조정이 나란히 섰으니 선녀 동력은 이양군에 봉해지고 심지어 시적의 뱃속에도 나이까지 제후에 봉해졌다 한다. 자신이 사는 미에 많이 세월하는 성체를 쌓았는데 당대 사람들이 흔히 미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높이와 두께가 무려 7장과 장과 같은 기의 성을 쌓아 30년 만에 20년 엄청난 범어들을 비추어했다고 합니다. 동탁은 스스로 이 성사되면 천하에 옹호하고 이 일에 그치면 이것을 지키며 한평생 지을 수 있다고 호언하였습니다. 오는 거점 요새의 개념에 가까운 유성고사 거점이 진과 이 차이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만시오의 밑땅에 세운 요새 때는 성체로서 의미한 혼돈을 위나라가 대립하는 요새에 세워진 유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호성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동탁이 작년은 동시대 인물이 훨씬 연명한 행동과 사회성 근본적 행태가 같은데 바로 공산처럼 역경입니다. 공격도 동탁과 공산처럼 공동체이 많은데 이것 외에도 둘 다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악행으로 대놓고 역적인 동탁에 비하면 양보하는 겁니다. 현대 중에는 미호 걸린 항복주의 정사 스스로 걸려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라면 당시 피폐연창은 이렇게 열거로 이 3년에 불과한 동탁의 지세 동안 그런 대규모 역사를 일으키거나 30년 번장의 신경을 비추어하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실로 동탁 옹호론이나 그게 법정에 과장됐다는 측에서 주장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물량과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정은 적어도 동탁 이전에 각 군벌이 일어나 난 장판이 되긴 했으나 이런 다른 주번지였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건 동탁이 이선는 독점과 그 뒤를 이은 이각 박사의 산보이 난덕이 산보이 나르로 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미호 축적 같은 독점을 남발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상할 게 없는 수준입니다. 당장 공성찬도 비교적 단기간 만에 역경 테마파크를 잘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삼국시대의 성은 흙을 쌓아 만든 토성을 빠르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기록으로는 현대 다락령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5m 이르는 방벽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위에 주위에 해를 누를 때마다 지인을 끌고 혀와 사지를 자르거나 눈을 덜어내기도 하고 큰 소대를 삼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장원의 경우는 원술과 네터건 죄를 뒤집어 직접 주먹으로 때려주겠다고 한다.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남용하고 사람들이 서로 먹고 했기에 오래게 죽은 자가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황의맥 저서인 삼국지 지혜에서는 이런 사대지문을 보인 이유가 정서 불안이었거나 대신들께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협박에서
삼국지는 어마어마한 관직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황제의 옆에서도 칼을 들고 무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세의 관직을 따낸 이후 기록된 동탁의 행보는 말 그대로 눈앞에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동탁은 장안에서 유시를 들치며 대신들을 멸했습니다. 오한사에서는 동탁의 성공이 되고 나서 이정을 착으로 삼으려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경제 정책에서 큰 실책을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화폐 개혁, 오수전을 녹여 자그마한 조화로 주축하지만 불량률이 심했습니다. 그의 행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마연과 형편없었고 심지어는 불수무까지 잔뜩 섞여서 도인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저지른 화폐가 대량으로 유통되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버릇이 일어나고 국가의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폐 경제를 이후 한동안 화폐를 두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각 국가들도 함부로 건너지 못하는 항목이 화폐 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점은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덩덩거리는 동탁의 전쟁 역시 오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업가였던 왕년은 사손서 등과 동탁의 암살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탁의 호위를 받던 중령장 여포가 왕년의 집에 왔습니다. 당시 여포는 과거에는 동탁이 창을 던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동탁의 호위로 미우성 한번을 호위하던 중 동탁의 시비가 간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여포는 동탁에 대한 원한과 두려움이 쌓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친하게 지내던 왕년에게 토로하였습니다. 왕년은 자신의 계획을 알리며 여포에게 동탁 안전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여포는 양부자 사이에 일정 때문에 거부하였습니다. 왕년이 과거 창사건과 동탁과 여포가 신무적 아님을 주장하며 부추겼습니다. 여포도 동탁 암살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동탁을 죽이는 계획이 시행될 때 모습과 그 이후에 왕년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하면 이스 또한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서영은 이때부터 동탁에게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영과 이곡을 사이가 험하겠던 게 왔다면 충분히 납득되는 상황입니다. 동탁도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여포에게 호의를 맡기고 공부를 들어갑니다. 이 여포는 기도의 이숙을 시켜 동탁을 암살할 병사 10여명을 호위병으로 이정하는 공고를 앵문 안쪽에 숨겨뒀습니다. 동탁이 앵문으로 지나자 바로 급습합니다. 동탁이 공고에 들어간 뒤 가장 먼저 왕년을 맞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왕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 그의 지휘하에 호위병들에게 제지당하였고 유숙이 먼저 칼로 동탁을 베어가였습니다. 저 밑에 갑옷을 입고 있던 동탁은 팔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상을 입은 동탁은 황급히 여포를 불렀습니다. 여포는 도리어 황제의 조사가 내렸다. 라며 오히려 동탁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동탁은 개같은 놈이라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을 남기지 여포의 창에 맞아 최후를 맞았습니다. 당시 호원사나 정사삼국지 등 역사서에 따르면 동탁의 최후를 암시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국지의 수석으로 달린 영웅기에 따르면 이 당시에 7기초 11보이라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온 전체의 남풀은 애를 못 남긴다며 동탁의 예언을 받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도라는 동탁에 달한다는 뜻의 노래가 지어졌습니다. 오한산이 어떤 도사가 여포의 성인 여절 저거 동탁의 여포를 경계할 것을 알렸지만 동탁은 도사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도사를 쫓아버렸답니다. 더불어 죽는 날 말이 날뛰어 옷을 떨어뜨린다든가 북경문 앞에서는 말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의 이것을 극시에서 이수기 동탁의 적을 암시하는 징조를 둘러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수는 동탁 입장에서 보자면 여포를 데려온 일등 공무스님이었지만 어느새 인예가 될 동탁이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포가 왕면에게 동탁을 껴낼 인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이속을 추천합니다. 이라여 동탁은 후에 참사가를 경고를 받고 이속을 따라 궁궐로 갑니다. 동탁이 궁궐로 올 때 생기는 수단 불길의 징조에 대한 이숙의 수레바퀴 없어진 것을 이제 낡은 한나라가 망하고 대신 창고부님께서 해외 황제가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신나라 하늘에 계신다라는 식의 거짓말로 돌려대서 안심시킵니다. 동탁이 머리와 샤츠는 저작거려 내려버려야 됐습니다. 호환세에 따르면 뚱뚱한 몸의 배꼽에 누군가의 심지를 꽂고 불을 놓아 며칠씩이나 이렇게 탔다고 합니다. 동탁의 시신을 그대로 수능을 겪은 통에 동탁은 죽었어도 전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포가 장에서 도주할 때 동탁의 머리를 챙겨서 도망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여포가 천안을 탑출하면서 원선에게 때가 위에 선물로 동탁의 서구를 보는 모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삼국지에서 이각된 동탁의 산수를 만들었지만 산수가 만들어지는 족적 3번이나 벼락을 맞았으니 결국 그나마 남은 뼈자가 몇 개 더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탁 사후 동탁의 동생 동민가족과 동왕 등 남은 가족도 참살됐고 90세에 먹은 동탁의 식모도 살해다 법이라서는 역시 참살됐습니다. 이 동탁 모살 사건은 훗날 북의 호정제와 집권대 이영과의 이지영을 살해하는 데 예언됐다고 합니다. 이상 지상 최대의 폭군 동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